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4개 분기 적자를 낸 이후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간 차세대 D램 개발에 주력해왔는데 급격히 성장한 AI 시장 수요에 대응한 영향이 큰 것이라 평가를 받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수요 둔화에도 북미와 유럽 등에서 레저용 차량에 집중한 전략이 통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틀 뒤부터 법 적용이 시작됩니다. 산업계 분위기는 어떤지, 해당되는 사업장은 어딘지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며 52주 신저가 종목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52주 신저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SK 하이닉스가 4개 분기 적자 행진을 마치고 흑자 전환했습니다. 반도체 장기 불황을 벗어나 올해 본격적인 수익 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3,460억 원으로 1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11조 3,05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7.4% 늘었습니다. 지난 2022년 4분기 시작한 메모리 감산 효과와 HBM, 고용량 DDR5 등 AI 서버용 제품과 모바일용 메모리 수요 성장이 흑자 전환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그간 차세대 D램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AI 시장 수요에 대응한 것으로 DDR5 매출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HBM3는 5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D램과 낸드의 수요 성장률은 각각 10% 중후반대로 예상해 업계 재고 수준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맞춰 감산 전략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고성능 D램 수요 증가 흐름에 맞춰 HBM3 양산과 함께 6세대 제품인 HBM4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해 수익성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입니다. D램은 올해 본격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HBM3E를 고객 일정에 맞춰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제품인 HBM4의 개발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온디바이스 AI형 시장을 대비하여 다변화하는 메모리 제품에서도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AI용 서버 수요와 온디바이스 AI 응용 확산을 대비해 여러 개의 D램이 기판에 결합된 고용량 서버용 모듈과 고성능 모바일 모듈 준비에도 속도를 냅니다. SK 하이닉스는 신규 메모리 생산 기지인 용인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준비해 토탈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성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LG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에도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며 3년 연속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생활가전과 전장이 8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3조 5,491억 원으로 전년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84조 2,2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사업 본부별로 보면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 사업본부는 작년 매출액 30조 1,395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6% 이상 늘어난 2조 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 사업본부는 작년 매출액 10조 1,476억 원, 영업이익 1,3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VS 본부 출범 10년 만에 매출액 10조 원을 넘기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LG전자에서 생활가전 사업과 전장 사업을 합친 매출 규모는 8년 전 18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한 해외 영업본부 주도 아래 성장 기회가 큰 신흥시장에서의 추가 성장과 시장 내 제품 커버리지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의 영업이익을 합하면 26조 원이 넘는데요.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에 나란히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유진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14년간 상장사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하던 삼성전자를 제치고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 162조 6,640억 원, 영업이익 15조 1,2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매출은 14.4%,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겁니다. 특히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간 매출 160조 원 돌파도 처음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견조한 판매 성장세 속에 라인업 강화와 친환경차, 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의 판매량이 증가한 덕입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해외 시장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89만 1,304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선 19만 8,558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습니다. 이날 기아도 지난해 매출 99조 8,080억 원, 영업이익 11조 6,080억 원의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전년보다 매출은 15.3%, 영업이익은 60.5% 각각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등에 따른 수요 둔화에도 북미, 유럽 등에서의 레저용 차량 집중과 지역별 특화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1년 만에 또다시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도 판매 실적을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연간 판매 목표를 작년보다 0.6% 늘어난 424만 대로 설정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판매 확대와 SUV와 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으로 판매 대수를 높이겠다는 보관입니다. 기아는 올해 판매 대수 목표를 3.6% 늘어난 320만 대로 설정하고 매출액 1.3% 증가, 영업이익 3.4% 증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고부가 가치 차량 수요가 높은 미국과 유럽 등 시장에서 소렌토, 스포티지 등 인기 모델과 친환경차 중심으로 판매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간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이 법이 확장되는 건데요. 해당 사업장은 어딘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또 산업계 분위기는 어떤지까지 오늘은 산업 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를 좀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네,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끝내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는데요. 처리가 불발되면서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준비가 안 됐고 또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더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또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적용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건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지만 유예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중대재해법 적용되는 이 사업장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적용되는 사업장은 어디고 또 어떤 것들이 자세히 달라질까요? 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법이 적용이 됩니다. 네.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되기 때문에 빵집과 카페, 이런 83만여 곳이 새로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개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요. 또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과 또 손해액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이 법이 적용이 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됩니다. 시행령이 규정한 대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만 합니다. 네, 산업계에서는 이 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지금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또 노동계는 또 즉각 시행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각각 입장이 어떤 걸까요? 네, 우선 대다수 중소기업과 경제계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이 법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 경제 5단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총이 지난해 11월 50인 미만 사업장 1,053곳을 조사한 결과 45%는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공사 금액이 낮을수록 관련 인력이 없다는 비중이 더 컸습니다. 또 건설 현장은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곳에서는 관련 인력이 없다는 곳이 35%로 나타났고요. 20억 원 미만에서는 45%, 1억 원 미만에서는 60%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있다고 답한 것 중 57%는 사업주나 현장 소장이 맞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안전인력 채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겁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적용 유예 기간 동안 뭘 했냐며 질타를 쏟아냈는데요. 그동안 무계획 무대책으로 일궈내놓고 이 법 적용을 뒤로 미루는 거는 또 상식적이지 않다고 즉각적인 법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어쨌든 이 법의 유예가 좀 불발이 된 상황이고 또 이틀 뒤면은 당장 이제 5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전관리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또 교육을 받지 못해서 법을 지키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장들은 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요? 네, 정부는 지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천 곳 중 45만 곳에 대해서 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체 83만 7천 곳에서도 이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이들 중대재해 취약 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 양성 등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금리와 계속된 경기 한파에도 은행 대출이 급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런 우려가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경고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전망도 좋지 않을 것으로 고려가 되는데 부실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0.46%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는데 신규 연체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2023년 11월 신규 연체 발생은 2조 7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무려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달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소폭 줄었지만 반면 중소기업과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중소기업은 0.61%, 중소법인 0.64%, 개인사업자 0.56%로 지난달보다 모두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기업 대출의 연체율 증가가 사실상 부실 경고 첫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한 69를 기록했는데 1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현재 기업가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은 비관적이라고 보는 건데 수익은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은행 연체율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은행권도 연체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대출 금리 수준이 가계대출보다 훨씬 높아 은행의 수익도 커지기 때문에 공격적 영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직간접적으로 주문해왔는데 은행으로선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 은행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도 높아져 기업대출 문턱을 더욱 높여야 하는 진퇴양난 상황에 놓인 겁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신용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2차 전지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며 2차 전지를 중심으로 52주 신저가 종목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적한 악재에 반등의 봄날이 찾아오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장중 36만 3천 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삼성 SDI도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와 함께 에코프로머티와 포스코퓨처엠 등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52주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며 국내 증시의 부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에 이어 배터리 광물 가격도 하락하며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간밤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시장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내놓자 전기차 수요 부진 우려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며 미국의 정책 변동 불확실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물음표가 여전한 가운데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올해 2차 전지 업종의 주가는 시장 평균 수익률 대비 아웃퍼폼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연초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의 수는 147개입니다. 같은 기간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과 비교하면 3배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스타필드 수원점은 내일 정식 오픈하는데요. 오늘은 가오픈 기간인데도 이미 몇몇 매장에 손님들이 긴 줄을 설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스타필드 수원은 MZ세대를 겨냥해 새로운 콘셉트로 꾸민 것이 특징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탁자 위에 놓인 턴테이블, 여유롭게 음악을 듣는 방문객. 시선을 따라가 보니 22m 높이의 대형 서고가 눈길을 끕니다. 스타필드 수원의 명소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이곳은 4층부터 7층까지 탁 트인 열린 문화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스타필드 수원은 지하 8층, 지상 8층으로 10만 평 규모의 수원 최대 복합 쇼핑몰로 내일 정식 개장합니다. 스타필드는 반려동물과 가족 동반 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어린이 전용 도서관 별마당 키즈와 반려견들이 뛰놀 수 있는 펫파크 공간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문화 클래스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기대했는데요. 일단 깔끔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동선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앞으로 많이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스타필드가 가족 중심이었다면 스타필드 수원은 MZ를 겨냥한 특화 매장까지 강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MZ세대가 좋아하는 성수나 홍대의 인기 편집숍, 패션 브랜드 등을 입점시키고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 다양한 취미를 즐기도록 했습니다. 400여 개 매장이 입점해 있는 스타필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략 30%가 넘는 브랜드를 신규 브랜드로 저희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수원은 서울에 흩어진 여러 인기 브랜드와 서비스를 한 공간에 모아 수원 시민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한 상권 안에서 누리도록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필드 수원은 수도권의 남부의 중심이라는 입지 강점을 바탕으로 수원 시민뿐 아니라 반경 15km 내에 머무르는 500만 명까지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스타필드 수원이 여유롭게 머무르고 체험하는 스테이필드 공간으로 수원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지 기대가 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무료 환전 수수료를 들고 외환 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토스뱅크가 벌써부터 매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중 은행들도 최근 서비스 확대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외환 서비스가 올해 은행권의 새로운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평생 무료 환전을 내건 토스뱅크의 외화 통장이 출시 6일 만에 30만 자 넘게 개설됐습니다. 2초에 한 명씩 가입한 셈입니다. 토스뱅크 외화 통장으로 소비자가 아낀 환전 수수료는 18억 원에 달합니다. 환전 수수료는 외환 서비스에서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토스뱅크가 비이자 수익 18억 원을 포기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앞서 하나금융이 트래블로그 상품을 내놓으며 세계 최초로 100% 환율 우대를 제공했는데 이번 토스뱅크까지 합류하면서 수수료 경쟁에 불을 지핀 셈입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최대 90% 환율 우대를 제공하는데 달러나 엔화처럼 많이 찾는 수수료에 국한됩니다. 동남아 국가 통화는 은행별로 수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현지 ATM에서 찾는 수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금융과 토스뱅크의 무료 선언 이후 은행들에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몇몇 시중은행은 환전 수수료는 물론 해외 결제, 현지 통화 인출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서비스를 조만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빠르게 움직임을 보인 건 수수료 수익보다 면제를 통한 고객 확보, 즉 락킹 전략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고객을 더 늘려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전략입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환율 우대는 당장 이익이 덜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객이 이탈하지 않아야 은행에서 이익이 나기 때문에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금융과 토스뱅크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에 토스뱅크에서 시작된 외환 거래 서비스에서 수수료 면제를 하는 것은 다른 은행으로도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은 촉발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외화 서비스 수수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는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그 밖에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내일도 맑겠습니다. 다만 충남과 전라, 제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편 최근 공기질이 계속해서 깨끗했는데요. 내일 오후 들어서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가 한때 나쁨으로 다소 탁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매우 추웠지만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왔는데요. 기온은 앞으로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 아침보다 4도가량 높겠고 한낮에는 영상 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대전 영하 6도, 춘천은 영하 10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세종 6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은 4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영하 5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영하 4도, 부산 영하 1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광주 6도, 제주 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고 남해와 동해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최대 4.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